발표 시작하겠습니다. Distribution Aligning Refinery of Pseudolabel for Imbalanced Semi-Supervised Running은 준지도 학습 단계에서 클래스 불균형이 가져오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 논문의 핵심 주제인 준지도 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지도 학습은 학습 과정에서 라벨링이 되어 있는 데이터와 그렇지 않은 데이터를 모두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이터의 수가 부족하거나 데이터 라벨링에 큰 비용이 들어갈 때 또는 특정 도메인 지식이 라벨링에 필요할 때 의료 분야냐 제조 분야 등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준지도 학습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라벨이 없는 데이터와 라벨이 있는 데이터 모두 균형 잡힌 클래스 분포를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클래스가 불균형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클래스가 불균형한 상태로 준지도 학습을 진행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가 균형 잡힌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진행하면 이와 같이 바운더리가 제대로 그려지지만 클래스가 불균형한 상태로 학습을 진행하면 바운더리가 실제 데이터 분포와는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준지도 학습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블 데이터와 언레이블 데이터를 확보하고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언레이블 데이터의 가상 레이블, 즉 수도 레이블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레이블 데이터와 수도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제 학습을 진행합니다. 이때 2번에서 레이블 데이터가 클래스 불균형을 이루는 상황이 현실 세계에서는 자주 발생하고 이로 인해 수도 레이블의 생성이 다수 클래스에 편향되게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리웨이팅, 클래스별로 샘플 빈도에 따라 손실 함수의 가중치를 조절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리샘플링, 데이터셋을 리샘플링하여 클래스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미 방법이 아닌 언레이블 데이터의 클래스 분포를 활용하여 다수 클래스에 편향된 수도 레이블을 개선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 논문의 핵심 알고리즘인 달프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달프 알고리즘은 이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최적화 문제의 노테이션을 먼저 말씀드리면 K는 클래스, 라지 M은 언레이블 데이터의 수, WM은 하나의 언레이블 데이터의 엔트로피 값의 역수를 의미합니다. DKL은 K의 다이버전스를 의미하는데 이는 확률 분포 간의 차이나 비슷함을 측정하는 것이고 두 분포가 동일하면 동일할수록 0에 가까워집니다. 달프 알고리즘은 불균형 데이터로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의 정보를 보존하면서 이 수도 레이블을 적절히 수정하여 최적의 리파인드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서 DKL이 두 확률 분포 간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했고 그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두 확률 분포가 가깝다,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새로 만들 수도 레이블과 이전에 만들어진 수도 레이블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식이 이것이고 그 앞에 WM, 엔트로피 값의 역수를 곱해줍니다. 엔트로피가 낮다는 것은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역수를 곱해주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를 더 중요하게 목적함수에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목적함수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기존의 불균형 데이터로 만든 수도 레이블 중 높은 신뢰도를 갖는 수도 레이블에 가중치를 부여하면서 새로 조정할 수도 레이블과 기존 수도 레이블의 KL 다이버전스 값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때 제약 조건은 첫 번째로 클래스가 K인 refined 수도 레이블의 개수가 실제로 클래스가 K인 unlabeled 데이터의 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 refined pseudo label의 개수는 단 한 개라는 뜻입니다. 제약식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첫 번째 제약식, 클래스가 K인 refined pseudo label, 우리가 만들 pseudo label의 개수는 실제 unlabeled 데이터의 수와 같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unlabeled 데이터의 pseudo label, 어떻게 보면 unlabeled 데이터의 실제 개수라고 볼 수 있는데, 제약 조건에서 unlabeled 데이터의 실제 개수와 pseudo label을 같게 만든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클래스가 K인 refined pseudo label의 개수는 실제 unlabeled 데이터의 수와 같다. 애초에 unlabeled 데이터인데 레이블을 모르는데 어떻게 제약식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지? 라는 의문을 품는 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당연하게도 실제 unlabeled 데이터의 레이블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추정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unlabeled 데이터의 실제 분포 MK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정을 하나 하고 시작합니다. 그 가정은 unlabeled 데이터의 분포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분포와 같다고 가정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블 데이터의 클래스가 0, 1, 2가 있는데 이 비율이 2대 3대 5로 구성되어 있다면 unlabeled 데이터의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2대 3대 5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unlabeled 데이터 클래스의 분포를 unlabeled 데이터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이런 식을 가정합니다. 우선 이 뒤에 있는 식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unlabeled 데이터로 클래스 1이라고 예측한 수, 클래스 2라고 예측한 수, 이렇게 해서 K라고 예측한 수까지 각각 다 적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confusion matrix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통해 구합니다. 레이블 데이터의 각 클래스에서 10개씩 테스트 셋을 추출합니다. 나머지 레이블 데이터를 이용해 분류 모델을 훈련시켜 추출한 클래스당 10개의 테스트 셋을 이용해 예측 클래스와 실제 클래스 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일치 여부에 따라 컴퓨전 매트릭스를 작성합니다. unlabeled 데이터의 실제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직접 손글씨로 구해본 행렬입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이 MK 행렬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클래스가 5개라고 가정하고 제일 먼저 제일 우측에 있는 이 행렬을 먼저 구합니다. 이 우측에 있는 행렬은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만든 수도 레이블의 수를 적습니다. unlabeled 데이터를 이용해서 1이라 예측한 값, 2라고 예측한 값, 3이라고 예측한 값 이런 것들을 다 적고 그 다음에 이 왼쪽의 컨퓨전 매트릭스는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에서 각 클래스별로 10개 추출해서 테스트 셋을 빼놓고 나머지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서 다른 모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테스트 셋에 이제 넣어서 테스트 셋이 결과를 예측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한 컴퓨전 매트릭스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셋이 1이라고 예측한 값이 총 11개가 있는데 실제로는 클래스 1은 8개, 2는 2개, 3은 1개 이런 식으로 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작성합니다. 이 작성한 컴퓨전 매트릭스와 실제 unlabeled 데이터의 개수를 곱하면 이제 예측한 값이 나오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앞서 가정한 unlabeled 데이터와 label 데이터의 분포가 같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이 행렬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MK 값을 수정을 했으니 원래 문제로 돌아와서 이 최적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최적화 방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 계산량이 매우 많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목적 함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계산 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주어진 식을 라그랑주 쌍대 문제로 바꾸고 좌표 상승법을 이용해서 라그랑주 승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우선 라그랑주 쌍대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 원래 최적화 문제를 변형하여 쌍대 문제로 표현하는 것을 이 라그랑주 쌍대 문제라고 합니다. 이때 낯선 개념이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이 라그랑주 승수법을 먼저 설명드리면 라그랑주 승수법은 이 주어진 최적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 함수를 라그랑지안이라 하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최적화 문제를 하나 푼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제약 조건 하나가 더 빠졌는데 x, y는 0보다 크다고 가정하고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이 이제 이 원이고 이 직선을 최대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여기 이런 식으로 계속 있을 수 있지만 이 최대값은 결국에는 이 제약 조건과 접하는 이 식에서 최대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접하는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는 이 g와 f가 같고 그 둘의 방향이 같은 상태에서 크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람다라는 값을 붙여주면 이제 이런 식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식은 앞에서 구한 이 라그랑지안을 이제 x, y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0이라고 놓는 것과 둘이 같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이 어떤 최적화 문제를 푸는 것은 이 제약식과 목적함수를 한 식에 쓰는 이 라그랑지안으로 표현하는 이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의 문제 알았고 이제 쌍대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쌍대 문제는 어떤 최적화 문제를 원문제와 쌍대 문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문제가 최소화 문제라면 쌍대 문제의 상하는 원문제의 하한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쌍대 문제의 최대값은 이 원문제의 최소값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즉, 쌍대 문제는 원래 문제의 근사적인 해답을 제공합니다. 쌍대 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이 때로는 원문제의 해를 구하는 것보다 쉬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쌍대 문제는 최적화 문제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이 달파 알고리즘에서도 쌍대 문제를 이용해 최적화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제 라그랑주 승수법과 쌍대 문제가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 라그랑주 쌍대 문제를 정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최소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라그랑주 승수법을 이용해 함수 L을 구합니다. 이 함수 L은 라그랑지안이라고 불립니다. 이때 제약 조건을 살펴보면 여기 부분은 0이 되고 여기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하는 것은 이 주어진 원문제를 최소화하는 것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저희는 이 상태에서 이 라그랑지안을 미분해서 편미분 결과가 0인 지점을 찾고 이 지점은 이제 최소인 지점이 되겠죠. 이 라그랑지안에. 이 최소인 지점의 이 C를 라그랑지안에 다시 대입해서 함수 U와 V로만 이루어진 이 GUV라는 함수를 얻습니다. 이 GUV를 최대화하는 것은 이 원래 함수의 최소값에 근사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제 달프 알고리즘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달프 알고리즘의 원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방식이랑 이제 대비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달프 알고리즘의 라그랑지안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이 0이 되는 지점, 최소가 되는 지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라그랑지안에 대입해서 이 람다와 누로만 이루어진 함수를 하나 얻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u와 v로 표현한 거고 여기는 람다와 누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얻은 이 g라는 함수, 이 함수를 최대화하고 그러면 이 최대화한 값은 원 문제의 최소값 그리고 즉 최저값에 근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에서 얻은 이 g라는 람다와 누로 이루어진 이 g라는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야 합니다. 그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에 이제 좌표 상승법이 등장합니다. 좌표 상승법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좌표 하강법에 반대되는 방법으로 람다를 고정하고 누값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는 누값을 고정하고 람다를 수정해서 이제 계속 최대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목적 함수가 수렴할 때까지 이 방법을 계속 반복하고 목적 함수가 이제 수렴되면 그 값을 최대값, 최저값으로 간주하고 이 값은 원 문제의 최소값, 원 문제의 최저값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제약 조건은 이 함수를 람다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고 이제 이 값이 0이 되는 지점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값을 0이 되는 지점으로 최대화를 시킵니다. 이제 달프 알고리즘의 성능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상황 속에서 이 위의 세 개는 리밸런싱 방법으로 사이파10 분류 문제를 푼 것이고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준지도 학습 방법을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푼 것입니다. 이때 기존의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에 달프 알고리즘을 추가한 것들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감마 L은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의 불균형된 정도를 의미하고 이 감마 U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언레이블 데이터의 불균형된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 값이 클수록 불균형 정도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능 지표로는 BACC와 GM을 사용하는데 쉽게 설명해서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BACC는 각 클래스마다 해당 클래스에 대한 예측 비율을 이제 산술 평균을 낸 것이고 그다음에 GM, Geometric Mean은 클래스별 예측 비율의 값을 기하 평균으로 값을 낸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실험은 언레이블 데이터와 그 다음에 레이블된 데이터의 데이터의 불균형된 정도가 같다고 가정을 하고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이 달프 알고리즘 플러스 리믹스 매치라는 기존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이 학습 방식이 가장 성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하 평균에 대해서는 이 픽스 매치라는 기존의 알고리즘에다가 달프 알고리즘을 적용한 것이 가장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불균형한 정도를 레이블 데이터의 불균형한 정도를 100으로 고정하고 언레이블 데이터의 불균형한 정도를 1, 50, 150 그리고 100인데 여기는 리버스는 이제 불균형한 정도를 똑같이 100으로 가정하는데 클래스를 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레이블 데이터에서 클래스 0이 100개 있고 클래스 1이 1개 있으면 언레이블 데이터에서는 클래스 0이 1개, 1이 100개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실험 조건을 선정하고 실험을 진행한 결과 마찬가지로 이 리믹스 매치라는 기존 준지도 학습 알고리즘의
달포 알고리즘을 적용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상황에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위해 언레이블 데이터를 계산하는 방법을 본 논문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아이디어는 언레이블 데이터의 분포를 실제 클래스의 분포와 일치시키고 가능한 한 원래 수도 레이블의 정보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편향된 언레이블 데이터를 계산하여 refined 수도 레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에 본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테스트한 결과 정확도가 향상되었습니다. 클래스 불균형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연구는 아직 덜 연구된 분야이고 본 알고리즘은 다른 연구자들이 이와 같은 과제를 수행할 때 강력한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